우리나라의 자랑 K 보안 프로그램.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차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 자꾸 나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대. 자, 요 보안 프로그램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Too much of a good thing. 우리나라의 그 보안 프로그램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티오리,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같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낸 겁니다. 과연 이 보안 프로그램 진짜 안전한 거 맞냐? 참고로 말하면 요 논문 정말 내용 좋거든요. 직접 읽어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 논문을 딱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400명을 모아놔. 자, 여러분들 저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400명 중 97%가 설치해 봤대. 저는 이것도 조금 낮게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3%는 본인도 모르게 설치를 했을 겁니다. 설치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59%는 이게 뭔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설치를 해봤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설치를 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황이 좀 심각하죠. 자,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신 분들은 의문을 가진 거예요. 97%가 설치한 이 프로그램에 만약에 취약점이 생겼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니시에이프, 북한 해킹 조직이 악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안 프로그램 매직라인, 북한 해킹 조직이 해당 취약점을 악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이게 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북한 애들이 쓰고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이미 이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었어. 북한 해커들에게는 정말 꿀단지 같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 K 보안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 한국인 거의 모든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부 기관에서도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취약하기까지 해. 북한 해커들이 이 보안 프로그램을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사와 방산 관련 기업 61개 기관에 PC 207대가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일이 2023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질만 하죠. 이 보안 프로그램이 안전한 거 진짜 맞아?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자, 요 페이지를 넘어가려면 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강제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가만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국민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냐라는 거죠. 그쵸? 요 논문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첫 번째 나라 중국. 중국은요, 그린댐 청년 에스코트라는 프로그램이 애초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컴퓨터를 팔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말고 또 다른 나라 또 어디 있는데, 두 번째 나라는요, 카자흐스탄. HTTPS를 감청하기 위해서 루트 인증서를 강제 설치하게 합니다. 에이, 노말팅님, HTTPS 감청은 우리나라도 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HTTPS에 목적지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목적지 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글자 하나하나 전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HTTPS를 써도 전부 다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검열 그 필터링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필터링. 자, 그 다음 나라 어디야? 북한. 북한은 뭐 남한 말투 제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다행. 정부가 주도하에 국민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북한, 자,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아, 요 논문에서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100번 양보했다 쳐. 강제로 설치했다면 안전이라도 하든가 안전하게라도 만들었으면은 진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난장판이었다는 논문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K 보안 프로그램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안 프로그램을 KS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KSA라고 부를게요. 자, 이 보안 프로그램이 왜 나왔는지, 왜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글자를 주고받기 위해서,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겁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보안이라는 기능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돈도 보내고, 그리고 중요한 서류 작업도 하고,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여기서 자랑스러워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읽습니다. 1997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인터넷 세상이 올 건데, 이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해야 된다.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보안의 가장 첫 단추는 뭐예요? 바로 인증이에요. 인터넷에서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인인증서입니다. 자, 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은 안전하겠다. 컴퓨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설치해. 인터넷을 쓸 때마다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생겼죠. 웹 브라우저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국민들이 악성 코드도 받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해킹을 당하더라도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비밀번호를 유출되지 않게 만들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의 목표는 굉장히 좋았어. 그쵸?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요. 크롬 같은 거 있죠. 브라우저가 컴퓨터를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파일도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제어를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위험하다. 이 웹 브라우저에 가두리를 칩니다. 이게 무엇이냐? 샌드박스입니다. 컴퓨터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려던 건 뭐예요? 웹 브라우저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할 거야.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갇혔어.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가능한 다른 표준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의 코리아 정신이 어떻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실현시킵니다. KSA 1.0 세대, 그러니까 1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얘네가 못 나가잖아. 이 개발자들의 눈에 띈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액티브엑스입니다. 자, 이 액티브엑스가 무엇이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옛날 게임 사이트들, 게임 웹사이트에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게임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야, 이 게임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게임 시작을 클릭했더니 컴퓨터에 게임이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되고 실행이 돼. 그 당시는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능이야. 자, 웹 브라우저가 액티브엑스를 이용하면 이 샌드박스에 뚫어가지고 컴퓨터에 파일을 설치하고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엑스를 이용하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잖아. 이걸 본 코리아 개발자들, 이거다. 이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액티브엑스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 지경까지 일어납니다. 이곳저곳 액티브엑스가 막 생겨. 그러니까 이 액티브엑스 없이 결제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했던 알라딘이 있었는데 이 액티브엑스 없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 카드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제휴를 중단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 액티브엑스에 대한 맹신과
자, 이 ActiveX를 쓰면은 버그도 있을 거고 문제점들이 생길 거잖아요. 자, 그 버그와 문제점 또한 ActiveX로 고치려고 합니다. ActiveX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요. 정말 느닷없이 이 ActiveX를 느닷없이 손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에 이 ActiveX를 폐지합니다. 왜? MS는 알고 있었어요. 웹 브라우저가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샌드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ActiveX로 샌드박스를 뚫어버리니까 해커들도 당연히 이걸 많이 이용하겠죠. 그 당시에 ActiveX를 이용한 해킹 기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공격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웹페이지를 들어가기만 해도 해킹 당하냐? 라고 물어보죠. 웹사이트를 들어가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다운로드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가 해킹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ctiveX 아무도 안 써. 그리고 해커들만 써.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ctiveX를 없앤 거죠. 폐지한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도 안 쓰는 줄 알았지만 한국인들은 충격받았죠. 저희 잘 쓰고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ctiveX가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웹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해커도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 통로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 했지만 요거는 아무래도 위험했지, 이 웹 표준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보자 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ActiveX랑 공인인증서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 이거 포기할 거야? 공인인증서 이제 안 쓸 거야? 다 이걸로 해놨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는 또 그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ActiveX 같은 녀석이 없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찾아내. 바로 무엇이냐? 자, 이 웹 브라우저에서는요, 주소창에다가 프로토콜을 이용하면은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IPC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웹 브라우저도 프로세스죠. 컴퓨터의 프로그램도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랑 프로세스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코리안 개발자들은 요 대화할 수 있는 IPC 기능에 주목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ActiveX를 구현할 수 있겠다. 웹브라우저가 컴퓨터를 못 가져. 여기에 갇혔어.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IPC를 이용해서 이 KSA 보안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설치한 프로그램에게 대화를 합니다. 네가 대신 해줘라. 일을 줘. 그러면 얘가 대신 돌아다니면서 공인인증서도 찾아서 전달하고 얘가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게 그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기를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에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백그라운드에다가 몰래 실행합니다.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다가 은행 사이트 혹은 공공기관 정부 사이트만 들어가면 갑자기 얘가 벌떡 발동합니다. 그게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이런 원리예요. 이 보안 프로그램은 사실 종료가 된 적이 없습니다. 몰래 계속 살아있던 거예요. 은행 사이트가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야, 일어나. 그럼 얘가 딱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요 논문에서 나와 있는 도표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겁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은행 사이트에 있는 스크립트가 이 보안 프로그램이 살아있는지 체크해. 만약에 이 보안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실행 중이지 않다, 그러면 리다이렉션에서 설치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자꾸 난 분명 설치했는데 자꾸 설치 페이지로 갔던 이유가 이거죠. 자, 설치 페이지 가서 설치해. 그리고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오면 얘를 호출하고 이 애가 컴퓨터를 돌아다니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불순한 생각 한번 해볼까요? 불순한 생각?
은행 사이트나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가 얘를 호출해서 대화를 시킬 수 있다면 해커도 얘한테 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논문에서는 요게 가능한지 여러 가지 사례로 분석을 합니다. 원격에서 해커가 바로 명령을 주는 시나리오 T1, 해커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명령을 주입하는 방법 T2, T3, T4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눠봤어. 해커가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 그 결과 짜잔, T1, T2, T3, T4 보안 프로그램 A, B, C, D, E, F, G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A, B, C, D, E, F라고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다. 증명까지 했습니다. 해킹 사이트, 해커의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고 악성 코드가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은행 사이트 공인인증서 쓰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까 자, 요 비밀번호가 공격자의 서버에 전달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요런 해킹이 가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강제로 설치하던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동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면 저기 윗동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었잖아. 그쵸? 물론 다행히 지금 요 문제는 고쳐졌다고 합니다. 패치가 다 되었대요. 다행히도.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쓰고 있었던 거야? 좀 현타가 오는 거죠. 우리가. 자, 이 일이 일어났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웹 브라우저가 컴퓨터에 접근하면 안 돼요. 애초에 샌드박스를 왜 만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걸 굳이 꾸역꾸역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몰라.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웹 표준을 따르자라는 거예요. 얘네가 이걸 왜 만들어놨겠어? 가두리를 왜 만들어놨겠어? 웹 브라우저가 만든 표준 인증이 있단 말이야. 이 공인인증서 말고 안전하게 인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쓰려고 발악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웹 표준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때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대신 제안을 합니다. 당분간은 귀찮더라도 보안 프로그램 삭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쓴 다음에는 지워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쓰고 지워라. 안 지우고 그냥 내비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백도어입니다. 얘가. 물론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이신 분들 일할 때마다 설치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정말 꼬박꼬박 하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들 잘 쓰지 않는다면 삭제해주세요. 무슨 취약점이 뚫릴지 모르잖아요 또. 자, 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아까 기사 0.01초 만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자, 요 기사가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 악성 코드가 유포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